네, 다음 달이면 평일과 휴일을 합해서 법정 노동시간이 한 주 52시간으로 줄게 됩니다. 우선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경제부 황정우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당장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은 발빠르게 이미 다양한 근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68시간에서 10시간 넘게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 방식이나 인력 운용에서 큰 변화가 사실 불가피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리 여러 제도를 시범 운용해 보면서 적절한 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일하는 동안 최대한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요. 노동시간을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또 출퇴근 시간제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검토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칼퇴근과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무 상황 일단 한번 보시죠. 올 3월부터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부선의 TV나 노트북에 알람이 뜨게 됩니다. 업무상 이유 등으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컴퓨터도 강제로 꺼버립니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할 수 있게도 해서요. 이르면 오후에도 퇴근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제 그런 만족도라든지 업무에 대한 능률도 많이 올라가고 회사 내에서도 되게 좀 이렇게 파워풀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마냥 즐겁게 노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요. 더 빡빡하게 일해야 하고 또 회의나 보고 등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또 다른 기업 역시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유연 근로제가 활성화되다 보니 이른 퇴근을 한 뒤 요리를 배우는 등 자기 개발에 힘쓰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업무 효율성 때문에 근태 관리가 더 깐깐해졌습니다. 업무 시간 내에 수시로 사내 방송 등을 통해서 보다 집중력 있게 일하라고 독촉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회의, 흡연, 티타임 등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준 이상의 생산력을 발휘하고 또 업무를 완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런 근무제도 도입이 사실 무의미한 거니까요. 타협점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벽형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한 3, 4시 밝을 때 퇴근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집중력 있게 일해도 기존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줄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네요. 네, 사실 당연하게 이제 노동시간이 줄게 되면 업무를 함께 나눌 인력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보면 최대 일자리 18만 개 정도가 더 필요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아예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신규로 채용을 해서 보완을 한 기업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서 아예 근무 형태 자체를 바꿨습니다. 기존 3조 3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바꾼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개조가 8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한 개조는 한 번 야근 뒤에는 하루 쉴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56시간 근무를 아예 42시간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대신 부족해진 일손 500명은 추가로 또 뽑았습니다. 사실 올 초에 대통령이 방문해서 칭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채용 및 교육을 거쳐가지고 교대주 근무를 변경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한 26만 명 정도 인력이 더 부족해질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중소기업 중앙에도 기존보다 20% 정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업종의 특성상 근무 형태 변경이 어려운 곳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건물을 올리는 건설업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실 이제 개정이 되면요.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가 벌금형이나 징역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기를 맞추는 경우가 사실 건설업계는 원래도 힘들었잖아요. 오늘처럼 더운 날이면 일을 좀 못하게 되니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젠 근로시간까지 줄여라라고 하니까 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 사람들은 지난달 말 거리로 나와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 건설 현장도 막막한데요. 국내와 마찬가지로 바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당장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인력도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걱정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정부가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공사비 등을 조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안전사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공사 기간이나 그다음 공사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아마 속도전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기업 규모범에서 보면 중소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40% 이상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다 보니까요. 무엇보다 납기를 맞추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오늘 이제 취재를 했던 이 중소기업은 사실 물량이 몰릴 때는 60시간 넘게도 일을 하면서 납품을 맞춰왔는데 사실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기술자 찾는 게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근로시간까지 단축이 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화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 차이가 상당히 큰데 보완책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평균 특정 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만 지켜내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그런 탄력적 근무 제도가 보완책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 탄력적 근무 제도가 현재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업종별 특성 또 뭐 계절적 변수 등을 고려해서 좀 실효성 있게 1년 정도 좀 늦춰달라라는 게 주장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좀 예전 모습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주 5일제 실행을 앞두고도 이런 혼란과 기대가 좀 뒤섞였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다가오는 52시간 근무 시대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정부나 기업, 근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